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을 논의 중이며 해당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당 보도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고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올해 취임 후 첫 연설에서도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묶어 거론한 바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라며 관세 협상과 군대 문제가 별개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발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곁에서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축제,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 대내외 환경은 여러 난제들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 보호 무역주의와 무역질서 공급망 재편,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런 복합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먼저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귀 기울이며 곁에서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추경을 신속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산불 피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과 모범 근로자, 우수 단체 등에게 모두 92개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과잉진료 지적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신설합니다. 또 화상치료,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야기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 의료비 완화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조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데도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선정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심의합니다. 관리급여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5%, 본인 부담률은 95% 적용합니다.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의료계와 환자,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급여 대상과 가격, 급여 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곳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3월에 120.36보다 0.1% 낮은 120.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마이너스 5.8%, 수산물 마이너스 0.7% 등 농림수산품이 낮아졌고 음식점 숙박은 0.6%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석유, 화학제품 가격이 내렸고 출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도 낮아졌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월 생산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